자, 오늘 8일차 강의에 8일차 강의. 그죠? 벌써, 네, 2주차가 이제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할 그 기획안은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아, 내가 좀 뭔가 어느 부분 좀 부족하거나 이해를 좀 잘못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싶어서 일단 실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요거 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교설계 모델의 종류라고 해서 사례 기반 학습, 자원 기반 학습, 문제 기반 학습, 목표 기반 시나리오 뭐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 그래서 사례 기반 학습은 우리 학습 컨텐츠에 사례를 적용시키는 거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학습 이론과 관련해서 관련성 부분, 관련성, 릴리번스라는 그 요소, R과 관련된 요소. 그래서 그 사례들이 내가 진짜 겪고 있는 사례, 이런 사례들이어야지 조금 어쨌든 학습에 사례 기반 학습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 기반 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베스트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 이런 것도 활용합니다. 어떤 잘된 사례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 저 사람들이 잘된 이유는 뭘까? 이런 부분에 좀 궁금한 것 있잖아. 그러면 제가 그 어떤 포인트를 알게 되면 그걸 따라하고 이것도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잘된 사례는 뭘까 하는 부분도 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워스트 케이스, 좀 잘못된 사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사례, 이런 뭐 원인, 이런 뭐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 뭐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이유, 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이런 부분을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사례들을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례 기반 학습은 사례를 활용하는 학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원 기반 학습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자원 기반 학습. 네, 그래서 자원 기반 학습, 문제 기반 학습도 마찬가지고 자원 기반 학습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사실 교수자 앞에 있는 교수자나 강사가 역할 자체가 어때요? 많이 개입을 하나요? 그렇진 않죠. 예, 적게 개입을 하되 그 어떤 화두나 이런 것을 던져주고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원 기반 학습의 자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 출처, 모든 정보 출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논문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전문가와의 대화도 출처에 있을 수 있어요. 자원의 출처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책 있죠. 책도 출처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원 이런 걸 선정하실 때 사실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되긴 해요. 출처 중에서도 검증이 안 된 좀 소스들 있죠. 출처들 있죠. 그런 건 뭡니까? 네, 뭐 블로그에 인터넷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검증이 좀 덜 된 거다. 대신에 이제 출판된 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검증이 좀 잘 된 거고,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결과에 좀 중심을 두기보다는 과정에 좀 중심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실습하는 부분도요, 사실은 자원 기반 학습에 해당이 됩니다. 기획안을 만들 건데, 물론 제가 앞에서 기획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는 산출물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산출물을 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걸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좀 내가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이번에 좀 수업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원 기반 학습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문제 기반 학습은 앞서 자원 기반 학습과 비슷하긴 한데 좀 더 문제에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제시를 하고 교수자가 제시를 하고 아니면 그걸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게 문제 기반 학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상 보셨잖아요.
영상 보면서 어제 또 이가영 선생님께서는 또 잘 보셔가지고 우리 문제를 약간 실타래, 꼬인 실, 이런 것까지 이런 메타포까지 확인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과 같이 문제를 제시를 한데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조별 그룹으로 해서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겠어요? 다 다를 수 있죠. 어제 그 영상에서의 친구들, 식판의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눈금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아마 각각 다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조별로 이런 과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문제 기반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나 또 전제가 돼야 될 게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전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표 기반 시나리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뼈대가 되는 것은 시나리오다. 그죠? 시나리오인데 목표에 기반한 시나리오, 목표를 좀 향하는 시나리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에 기반한 시나리오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표 기반 시나리오가 우리 현실과 좀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학습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이렇게 분명히 진행이 된다. 그죠? 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의 어떤 배움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친구와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친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야, 너 뭐 요즘에 어떻게 하냐? 교수 설계자 관련된 수업 듣고 있어.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교수 설계자란 말이야 정의부터 앞에부터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 순간 친구는 귀를 닫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현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을 하든지 아니면 생활을 하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어떤 거다.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정보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앞서서의 어떤 그 지식과 관련된 어떤 뭐 역사나, 개념에 대한 역사나 이런 건 사실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시나리오들, 목표 기반 시나리오에 활용되는 시나리오는 우리 현업 실제 겪을 법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시나리오에서 주인공이 경험하는 과정에서 문제 상황이 제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지식을 얻기 위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탈출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그런 문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시나리오가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각각 이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여정을 겪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네, 정리되셨으면 오케이 사인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기획안을 보면서 이제 기획안의 어떤 요소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적인 측면도 좀 보시고요.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들 있죠. 그거 연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설계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획안과 설계안은 크게 사실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구분을 크게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본격적인 기획안 보기 전에 책에 보시면 9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볼게요. 97페이지 위쪽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죠? 네, 교수 설계 구조도라고 해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학습 목표라는 게 있고 오른쪽 옆으로 보면 학습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볼 거예요. 학습 전략. 그래서 우리 기획안에서는 이 학습 전략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학습 전략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 분석 이후에 저희가 했던 거,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계속 진행을 했던 부분이
학습 전략과 관련된 그거 도출하기 위한 이론들을 배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학습 전략이라는 것은 거시 설계와 미시 설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시 설계와 미시 설계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거시 설계는 뭐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듯이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림. 네. 큰 그림을 보는 거다. 미시 설계는 조금 더 이게 그러니까 돋보기를 들여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시 설계는 숲을 보는 거, 미시 설계는 나무를 보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시 설계라는 것은 교수 설계 전략을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컨셉이나 학습의 어떤 진행 단계들 그다음에 이제 학습창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UI 보여드렸죠? UI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다음에 에이전트라는 것은 그냥 학습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어떤 학습 도구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거시 설계다. 그래서 아마 이 설계 안에는 이런 거시 설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시 설계는 원고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구조화라는 부분은 원고가 이제 보면 내용 줄글로 되어 있어요. 줄글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그 SME 분에 따라서 약간 그 구조라고 할까요? 어떤 순서들, 내용 제시 순서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효과적이지 못하게 제시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점검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설계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체 선정을, 여기서는 매체 선정이 사실 미시 설계에 좀 들어가 있긴 한데, 거시 설계에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도 거시 설계하고 미시 설계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긴 했지만, 사실 협업에서는 명확히 구분을 하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활동이기 때문에 명확히 이렇게 뭐 무자르듯이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거시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이 기획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과정은요. 자, 네, 인생을 바꾸는 휴먼 네트워킹이라는 과정입니다. 네, 과정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면 우리가 인맥이라는 걸 중요하잖아요. 인맥. 그죠? 사회에 나와서 인맥이라는 게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 상황으로 처음에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네트워킹 관련, 휴먼 네트워킹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와 관련된 과정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어떤 이슈가 있어서 제작을 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목차는 거의 요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를 하고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라는 거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 분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부분이 요구 분석이죠. 그죠? 그래서 거의 한 주 이상 거의 요구 분석을 어떻게 합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내용 분석. 그럼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기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계 전략들, 그 다음에 일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기획안이나 교수 설계 전략안의 어떤 이런 공통적인 폼 있죠. 이게 폼은 사실 없어요. 예.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회사마다, 기업마다 조금 다른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요 정도 수준이면 무난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과정 개요.
여기 보면 뭐 이런 거, 이런 회사명도 다 안 지웠죠? 예,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과정명은 이게 진심의 힘, 인생을 바꾸는 휴먼 네트워킹이라는 요걸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목적은, 인간관계 노하우의 어떤 습득과 그 다음에 성찰을 통해서 좀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일상이나 회사 생활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 학습의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세 가지 정도. 자, 이렇게 기재를 했고, 근데 강사님 보니까 학습 목표 기술이 좀 잘못됐는데 행동부사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행동 동사로 사용하면 좋긴 좋은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 목표는 이제 과정 전체의 목표예요. 자, 과정 전체의 목표. 과정 전체의 목표라서 약간 이제 행동 동사에 약간 벗어나서 좀 어쨌든 기술한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인 어떤 성과를 만약에 책정을 하겠다라고 그런 의도가 있다면 학습 목표를 행동 동사로 기재하는 것도 사실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학습 대상은 업종 동반에 걸친 직장인이다. 전반에 걸친 직장인이다. 그래서 학습 대상이 이제 일상에서 인간관계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직장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좀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학습 대상을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한정. 네. 학습 대상을 한정한다라는 거, 어떻게 정의한다라는 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시죠? 예, 이 학습 대상을 정의를 함으로 인해서 요구 분석할 때, 예, 그 대상자들, 그 대상자들을 이제 뭐 설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미리 학습 대상에 선정이 안 돼 있으면 이후에 요구 분석할 때도 좀 문제상황이 생기겠죠. 누구한테 이걸 설문을 돌려야 되나, 예, 이런 것부터 문제상황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학습 대상을 좀 명확히 규정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과정 분류 체계라는 것은 그냥 요거는 그거야. 우리 그 뭐 휴넷이나 멀티캠퍼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과정에 대한 카테고리들이 있죠. 예, 분류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어디에다가 분류를 시킬 건지 이런 것들. 마케팅 포인트도 있네요. 그죠? 뭐 이런 거 이게 마케팅 포인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상품 판매하실 때 뭘 가장 많이 부각을 시키세요? 예, 그게 쓰면 좋은 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홍보할 건가라는 그런 점들, 이런 것들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방식은 LMS 탑재를 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총 분량은 15개 차시. 차시당 한 25분 정도 분량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일정은 2013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개발자하고 SM이라는 분은 이재만 변호사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이분 아시나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SM으로 변호사가 왜 뭐 네트워킹과 관련된 뭐 그걸 하지? 뭐 이렇게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뒤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이 변호사분이시긴 한데 그 전에 어떤 명사들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해서 그분들의 어떤 인사이트들 를좀 얻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그 대상자들 인터뷰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들의 섭외를 좀 잘 하실 수 있고 이런 분을 좀 찾다 보니까 이분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분을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SME 소개 이게 이제 우리가 과정 개발을 할 건데 이 내용 전문가 만약 이 강의를 하실 분 내지 이 콘텐츠 과정을 진행해 주실 분이 누구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성공 스토리 만남이라는 코너, 만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좀 다른 명사들, 좀 이름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인맥들이 있으셨다.
하는 부분 때문에 이분들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SME 선정하는 부분들은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죠. 거기에 사실 뭐 네임밸류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 예를 들어 전문 교육도 전문 교육인데 소양 교육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게 있어요. 네임밸류 따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제가 이제 공공기관 있을 때도 뭐 그런데 이미경 강사 초대 딱 하면은 사람들 막 몰려들어요. 네, 그런 식으로 네임밸류 때문에 이렇게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분의 이제 전문성들, 네,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서 일단 SME 선정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정하고 그다음에 섭외할 때도 사실 교수 설계자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돼요. 찾아뵙고 뭐 이렇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자체 과정, 교원 대상의 자체 과정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SME들 섭외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요? 그 SME들 연락처조차도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이제 그분들을 알지만 그분들 저희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SNS를 뭐 이렇게 보고, 예, 연락처를 얻는다든지 뭐 연락처가 뭐 전화번호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메일로 이렇게 일단 연락을 드리고 미팅을 잡고 미팅이 어렵게 되더라도 뭐 그래요. 이게 좀 매력적으로 이 과정 개발하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뭐 그렇게 또 호의적이지 않은 또 태도를 보이시고 뭐 이런 경향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그래서 SME 섭외하는 것도 사실 조금 중요하고 그 과정도 사실 쉽지는 않은 과정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일단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요구 분석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은 요 상황에서는 어떠냐면 그래요. 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주제만 딱 이제 선정이 된 상황이에요. 휴먼 네트워킹이라는 거에 관련해서 과정을 좀 만들어야겠다. 네, 이런 주제만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넣어야 될까? 아니면 어떤 활동들을 넣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이제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 분석이라는 단계에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앞서서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들, 그거는, 어때요?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대기업 담당자 하나면, 이라는 전제하에서 요구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죠. 근데 이 과정 같은 경우에 특징이 좀 어떻습니까? 어떤 기업에 국한된 과정이 사실 아니죠. 네, 국한에서 어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런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이제 이건 약간 범용적인 느낌의 과정이 있죠. 물론 이제 이런 인적 네트워크, 인맥 관련해서 인맥 관리에 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인 대상으로 운영이 될 법한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존에 배웠던 그런 느낌의 어떤 그 방법을 진행하기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여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뭐 설문 같은 것을 해볼 수는 있겠죠. 여러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 같은 거는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조금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여기는 이제 보면 일단 퍼포먼스 테크놀로지 관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퍼포먼스 테크놀로지 관점. 그래서 제가 이때만 해도 지금 2014년이잖아요. 2014년 때만 해도 사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 테크놀로지 이게 뭔지 참 의아했습니다. 왜 이런 명칭을 썼지라는 부분에 참 의아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 해석을 하실 수 있겠어요? 퍼포먼스 테크놀로지. 네. 혹시 채팅창으로 가능하시면 한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퍼포먼스 테크놀로지. 수행공학? 오, 윤보 선생님. 수행공학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 어, 그냥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영어를 잘하시나 수행공학. 봐요. 네, 좋습니다. 수행공학 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수행이라는 이야기 했었죠. 수행.
수행, 그죠. 제가 영어가 조금 이렇게 짧다 보니까 퍼포먼스, 성과공학 뭐 이렇게 해석도 되고 막 그래요. 그죠? 성과공학이 왜, 이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퍼포먼스라는 용어가요, 참 난해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수행공학, 이은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수행공학 관련된 관점이에요. 수행과 관련된 관점. 그게 뭐 어려워하실 건 없고요. 우리가 기존에 요구 분석을 할 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 과정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 수행을 잘 하면 성과가 난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공학 관점, 수행공학 관점 요거 같이 쓰셔도 돼요. 이제 보면 조금 더 여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 퍼포먼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 간에도 좀 논의할 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래요. 야, 퍼포먼스 테크놀로지라는 건 성과공학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성과공학 아니야, 이거. 결과적인 측면으로 나온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성과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될 부분은 수행과 관련된 거다. 사람들이 이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성과가 따라오는 거지 성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걸 수행공학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많은 좀 대다수가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성과공학 관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그냥 수행공학 관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건 거예요.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겪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 우리 예전에 뭐 아웃백 사례 이야기했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제가 활용했던 부분들은 물론 지금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들이면 좀 또 다른 방법을 활용을 했겠죠. 근데 이때 상황에서는 한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사를 좀 활용을 해서 기사들 있죠. 뭐 우리가 기사나 어떤 우리가 인터넷 서칭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리포트 같은 거 있죠. 리포트 자료들. 뭐 우리 뭐 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나 이런 뭐 이런 현대경제연구원이란 이런 쪽에서 뭐 제공하는 어떤 통계치나 리포트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대상이 어떤 특정 기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좀 불행한 이유를 좀 보니까 그게 인간관계더라. 그래서 47% 정도가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불행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면은 각자의 위치에서 상대를 좀 바라보더라. 남을 신경 안 쓰고 자기 위치에서 좀 바라보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갈등 발생 시에 좀 참고 넘어가거나 술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직장 내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보다는 업무 능력 개발에 좀 더 치중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보였어요. 여러 기사들을 좀 공부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제 규정을 한 거는 나름대로 이제 이 관련된 분들, 지금 이제 이 이재만 변호사가 좀 출두가 돼서 나머지 분들이 있잖아요. 인터뷰한테 간단하게 요청을 드려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 좋을까요? 이런 것들 한번 규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자기 관리를 좀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경청하고 공감을 좀 하는 게 또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배려의 리더십이라는 또 키워드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또 이제 입장차가 있을 때, 입장차 나는 것은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좀 필요하더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해서 요것들을 이제 바람직한 모습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들의 차이를 좀 보니까요. 어떤 문제점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이제 원인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신뢰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신뢰. 믿고 싶어도요. 먼저 이제 이게 뒤통수 맞는 일을 많이 당했던 거야. 직장 내에서도 그렇죠. 직장 내에서도 보면 신입사원들 여러분들 뭐 예전에 직장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아주 오픈 마인드입니다, 사실. 그죠? 누구한테 많이 배우고 싶고, 그죠?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예, 사수들한테 이렇게 좀 잘 당하고 싶고. 근데 뭐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약간 팀플 같이 협업하는 게 좀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신입사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여러 선배들한테 먼저 다가가고, 그다음에 뭔가 배우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경험을 이게 겪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보고를 해서 그게 어떻게 예를 들면 사업 성과로 이어졌는데 중간에 그 중간 관리자 위에 상관이 그것을 가로채 가지고 뭐 했다든지 이런 경험들 나쁜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신뢰가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류의 어떤 경험들, 뭐 각자의 어떤 그 경험들이 있겠지만 안 좋은 경험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겪게 되는 어떤 신뢰 부분들, 신뢰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거더라. 그 다음에 이제 좀 공감, 경청이나 어떤 공감 자세가 좀 부족하더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대방을 헤아려서 마음을 쓰고자 하는 배려 자세가 좀 부족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멘토라는 것도 사실 부족하더라. 멘토라는 거. 부족하더라. 여러분들 멘토 있으십니까, 혹시? 나 멘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멘토가 사실 없는데, 제가 주변에 한 명 멘토 있으신 분을 봤거든요. 멘토 있으신 분을 봤는데, 참 많이 부러운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그분은 이제 이야기하실 때, 뭐, 이게 언제 이렇게 며칠 전에 멘토 찾아뵙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많이 부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을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래서 제가 요구 분석이라는 것을 하는 단계 있잖아요. 이 단계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류의 어떤 네, 체계적인 뭐 예를 들어 그거는 사실 일반 대상으로 했을 때 일반 우리 어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런 류의 어떤 트렌드와 관련된 것들 있죠. 이런 기사나 아니면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이제 지금 새로운 과정들을 만든다라고 하면 뭐 요즘에 G세대 관련해서 뭐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과정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도 뭐 이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바람직한 모습을 규정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전문가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사실 뭐 바람직한 모습을 규정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과정에서 지향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목표로 세워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규정하는 게 사실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틀은 계속 사용이 되는 거니까요. 이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앞서서의 기사입니다. 기사. 기사에 대한 것들 인용을 했어요. 이게 기획안이나 설계안 자체가요. 목적이 작성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대부분 뭐 기획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본인이 보기 위한 거? 그건 아니죠. 본인이 혼자서 뭐 어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거? 그건 아니죠. 일종의 보고서예요. 보고서, 그죠? 이렇게 우리가 과정 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고객사에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상관한테 보고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죠. 결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보완 자료 이거는 사실 이제 근거를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요즘에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런 기사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 근거 자료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자 분석을 했습니다. 학습자 분석. 학습자들을 좀 보니까 그러네요. 업무가 너무 좀 많아가지고 학습 시간이 부족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로 성찰을 할 기회가 없더라. 라는 거죠. 저도 이때 막 현업에 있을 때만 해도 늦게까지 퇴근을, 늦게까지 이제 야근을 했거든요. 야근을 막 하고 이랬어요. 근데 밤에 별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시간은 다 24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24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거예요. 별 볼 시간, 별 볼 어떤 여유, 마음의 여유조차 없다라는 것 자체가 내면에 있는 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상호작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출발점 행동. 이 사람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좀 지식이나, 뭐 스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보니까, 어,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 인간관계가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만약에 출발점 인식을 이렇게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차원은 뭐냐면은, 아, 인간관계 꼭 필요해요. 하고 컨텐츠 내에 굳이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 인간관계라는 것이 왜 필요해요? 뭐 이런 반응이었다. 일반 학습 직장인들이 그랬다면, 아, 인간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추가를 시켜야 되죠. 네. 그것을 넣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 중요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요 내용, 중요성에 대해서 설득하는 내용은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갈등의 원인이나 해결 방법,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미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 우리 컨텐츠는 이 부분에 대해 좀 중점을 맞춰서 좀 개발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좀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관계 양상도 참 다양하더라라는 거죠. 인간관계 참 양상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출발점 행동이다라고 파악을 해서 이것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일단 학습 시간을 한 30분 정도로 구성을 하고 뭐 모바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어쨌든 요즘에 이제 스마트 러닝 그때 한창 화두가 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뭐 좀 분야를 좀 다양하게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를 섭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정의된 핵심 요소의 각 대상자를 좀 포지셔닝 해야겠다. 네, 그리고 인공관계에 대한 상황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없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성찰 기회를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종합해서 이제 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과정 분석을 했어요. 벤치마킹을 하는 거야. 예, 우리 과정들 말고 인맥과 관련된 과정들 있잖아요. 예, 그 과정들을 분석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정도 분석을 했는데 박경림 아시죠? 예, 개그우먼 박경림 이분이 옛날에 한때 그 인맥이 엄청나게 넓은 걸로 화두가 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때가 아마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걸로 컨텐츠를 만든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장단점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장단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공을 부르는 대인관계 기술이라는 과정으로 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 그럼 우리 과정은 어떻게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시사점을 도출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용 전문가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매체 측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서의 어떤 분석 내용도 있죠. 분석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학습 내용들을 이렇게 포지셔닝 시켰어요. 아까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사점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뭐 디자인 쪽, 뭐, 예, 병원에 있는 병원장님, 뭐 이런 부분들, 뭐 헤어 디자인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개구먼 이런 분들을 이렇게 포지셔닝 시켰어요. 예, 이렇게 포지셔닝 시켰고, 자, 여기 학습 내용 분석해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차시명, 뭐 모듈명 이 부분은 뭐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각 이제 학습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요. 각 차시에 대한 학습 목표가 뭔지 기술을 이렇게 합니다. 기술을 하고, 자, 보면 학습 유형에 보면 이제 우리 학습 수준이죠. 우리 어제 블룸의 그 단계들 그런 것과 같은 그 학습 수준을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이해 수준, 기억 수준 다음에 이해 다음에 적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이해 수준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적용이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거죠. 적용이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적용이라는 것이 각 그 모듈의 끝에 위치를 해 있네요. 모듈의 끝에.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듈을 한번 보면 어떤 매력의 힘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매력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구나. 소통과 관련된 부분, 소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구나. 배려에 대한 부분, 갈등 관리, 갈등이 생겼을 때의 관리 부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각 모듈에다가 뭔가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학습 목표도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학습 목표 말씀을 드렸을 때, 학습 목표에서 뭔가 이렇게 수립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뭘로 이어져야 된다? 활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활동으로.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들이 뭔가라는 것이 조금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 내용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 학습 유형, 전체적인 유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해서 사례 기반 강의다. 어떤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 이다. 어떤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사례 기반 강의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굳이 따지면 CBL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성찰 학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기성찰 학습. 강사님, 자기성찰 학습이라는 것을 뭐 교수 설계 모델에서 따로 이야기 안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명칭은 조금 이해하도록 붙이기 나름이긴 한데요. 그런 거죠. 이제 자기 혼자서 어떤 내용들, 생각들을 정리해보는 기회를 가진다라는 측면에서 활동을 좀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성찰 학습이다 이렇게 명칭을 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에 대한 성찰 기회를 부여하는 게 주요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형식을 취하겠다. 인터뷰 형식. 내용 제시되는 걸 인터뷰 형식을 취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라는 것은 뭐야? 인터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경험을 공유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식 측면,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실 얻을 수 있는 건 사람들이 어떤 각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험을 듣는다라는 활동 자체는 그 경험을 듣고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다듬어주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교육 콘텐츠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대안들을 조금 한번 이재만 변호사가 제시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킹 활동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습 이후에도 관련된 어떤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흐름을 이렇게 잡아왔어요. 학습 흐름. 그래서 학습 안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네, 그러니까 바로 1차 시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학습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영상들을 또 앞에 추가를 좀 시키고 시작될 때, 그 다음에, 문제 상황들을 제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SME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을 앞에다 추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1차 시부터 15차 시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각 차시별로 이렇게 초대 인사 만남 공감 여운 기약이라는 이 학습 흐름을 이렇게 지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 코너 자체는 뭐에 기반한다? 네, 9가지 교수 사태에 기반을 해서 정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전에 했던 내용을 아니면은 선행 지식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한번 다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 네, 회상과 관련된 어떤 그 코너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는 회상과 관련된 코너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냥 구성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습 흐름을 잡으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 그 교수 사태 있죠. 예, 9가지 교수 사태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체를 이제 기재를 했습니다. 각 코너에 맞는 매체, 소개 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만남에서 이제 인터뷰 영상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공감에서 이제 이재명 변호사가 학습하는 영상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여운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공감 글이라는 것을 등록하는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기약에서는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15차시가 끝나고 나서도 뭔가 또 뒤에 활동이 있네요. 이렇게 활동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LMS에서 구현되는 기능들 있죠. 학습 도움이나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예, 요게 아까 보셨던 에이전트 있죠, 에이전트.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이런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되는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앞서서의 흐름들을 갖다가 조금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자, 이 흐름들 있죠? 이 흐름들 요것만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텍스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계차시를 딱 이제 떼서 한계차시를 떼서 이렇게 흐름을 쫙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내용들을 보완을 했고요. 근데 요것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구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데 이런 스틸 컷들이 있죠. 그러니까 텍스트로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각각 쓰는 용어들이 다르잖아요. 인터뷰를 한다라는데 인터뷰 제시라고 했을 때 인터뷰라는 것을 두 명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리포트가 인터뷰하듯이 얼굴에 한 명만 이렇게 비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인터뷰라는 개념은 뭐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과정들 있죠. 유사한 과정의 어떤 그림들 있죠. 예, 그림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트로 부분에서는 이 직장인이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경험들을 이렇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직접 이제 그 리포터가 나가가지고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겪고 있는 경험이 뭐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다가 클립으로 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시를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 네트워킹, 그러니까 휴먼 네트워킹 관련돼서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겪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려움을 또 겪는 사람들도 있구나. 뭐 이런 인식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인트로 부분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분은 이제 이재만 변호사가 아니지만 이렇게 스틸컷으로 해서 이런 분위기로 해서 크로마키 형태로 해서 이 과정 안내를 한다. 이런 것들을 스틸컷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관계를 작성해 보든 이렇게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이런 코너를 넣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예, 화면 구성을 했어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제 초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넣겠다. 예, 스틸컷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 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습 주제와 학습 목표를 제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이제 이런 디자인과 관련돼서 이런 어떤 그 디자인 요소들을 좀 넣어서 화면을 좀 구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만남 시간에서는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인터뷰 유형하면서 요 영상 기억나시죠? 네, 이 영상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스틸컷과 함께 보여줍니다. 공간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간 부분은 어차피 이재명 변호사가 요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 해보는 형태로 크로마키 형태로도 제시가 되겠다. 이렇게 스틸컷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면 이래요. 일단 차시별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정리를 한다라는 거야. 기억에 남는 내용. 여기서는 학습 활동을 좀 말씀드릴게요. 차시별로 기억에 남는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아까 모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적용이라는 그 활동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목차에.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일단 각 차시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들을 정리를 해요. 내가 감명 깊었던 부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이 데이터가 차시 맨 마지막에 다시 저장이 돼 있어. 그럼 이렇게 해서 1차 시의 내용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거, 2차 시 내용들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럼 요것들이 이제 기억이 날 거냐. 회상을 한 다음에 요것들을 토대로 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봐야겠다라는 것을 계획하는 형태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용 활동이라고 제가 명명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성찰이라는 차원이 이런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 내가 단지 어떤 영상을 딱 보고,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그냥, 좋았어. 이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거는 내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워봐야 되니까, 거기에는 단계가 있을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일차이 김영세 대표라는 사람하고 그 인터뷰나 아니면 그 내용 들으면서,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 다른 포인트가 있을 거야. 이가영 선생님이 들었던, 같은 인터뷰를 듣더라도, 그죠? 좀 감동이 있었던 포인트가 다를 거고, 뭐, 장경 선생님의 어떤 포인트가 다를 거고, 김원주 선생님의 어떤 그 포인트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들을 다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래, 그땐 그랬지. 이 사람이 이게 좋았어. 이게 좋았어. 이런 것들을 한번 회상을 해보고, 그러면 앞으로 나는 소통과 관련돼서는, 아니면 내 자기 관리와 관련돼서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번 해봐야겠구나라고 정리해보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앞에서의 어떤 그 시사점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진단 리스트, 뭐 영양 결과 부분들을 이렇게 하겠다. 설문처럼 해서 어떤 영양들을 규정을 하고 나서 그것들 이제 뭐 5점 촉구나 설문을 해서 내 영양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체크 문항도 이렇게 설문 문항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것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여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액션 플랜 작성 요게 아까 그거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약 부분은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해보는 거, 핵심 내용 정리해보는 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재만 변호사가 전체적인 내용들, 요것들을 정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부분이, W 임팩트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앞에 이게 지금 크레드라고 되어 있죠. 크레드. 예, 이 회사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모델이에요. 자체적으로 만든 모델. 예. 이거는 사실 범용화된 모델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 정리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고민했을 때 정리를 해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핵심은 그거야.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 부처, 악스 이론 있죠. 네, 악스 이론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콘텐츠는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는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어텐션, 어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기업인, 치부인의 리얼 스토리를 제공을 했다. 좀 매력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연관성을 맺기 위해서 좀 이제
그 전문가와 관련된 어떤 폭넓은 내용 구성을 했다. 그 실질적인 어떤 그 경험담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실패 사례, 그리고 대처 방법. 이것도 사실 사람이구나, 이분들도. 성공한 기업가들이지만 그들도 실패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런 또 변화의 어떤 노력들을 했고, 이분들도 결국 사람이구나, 이런 좀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만족감을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들, 개선안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준다. 기회 제공이라는 건 아까 아시겠죠?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는 이런 것들을 구성했다. 이게 특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통 여러 다른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악스 이런 요 관점에서 우리 컨텐츠 전략은 뭐야? 이것들은 많이 정리를 하거든요. 하는데 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이 회사가 그냥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냈지만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진 않아서 일단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오리엔티드는 아까 말했던 지금 이거를 수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행을 초점 맞췄을 때 그럼 이걸 들었을 때 어떤 그 수행의 어떤 향상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내가 무릎을 탁 칠 때,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뭔가 좀 임팩트 있는 그런 것들이 뭔가 있냐? 여기 이 컨텐츠에.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텐션과 약간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 관점에서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안점을 둘 부분은 사실 동기부여 측면인데 요것들도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돼서 일단 넣어봤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인터페이스 전략 부분들, 디자인을 어떻게 가져갈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가영 선생님이 그 우리 수업 말미에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 이런 거야. 네. 이 기획안 자체는 고객사와의 어떤 협업 문서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거 어떻게 구현하겠습니다라는 걸 인지를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디자이너들하고 개발자들하고의 어떤 또 소통 도구거든요. 소통할 수 있는 건 한 출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인간관계 형성한다. 휴먼 네트워킹이라는 것은 큰 관점에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획자 입장에서 누군가를 좀 좋은 식당에 초대를 해서 밥 한 끼 하는 거, 뭐 이런 모습을 상상을 했던 거야. 네, 그게 이제 메타포인 거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식당이라는 부분을 크게 메타포로 사용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장을 먼저 보내는 거, 누군가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거, 그래서 그런 컨셉을 일단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늑한 식당 부분도 이런 식으로 좀 구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조금 이 과정을 이게 플래시로 제작된 과정이에요. 그래서 플래시로 제작된 과정인데 지금 플래시 그 플레이어가 이제 중단이 됐어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컨텐츠는 가지고 있거든요. 파일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보여지면 선생님들 이해하기 좀 쉬우실 건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면 3D로 이렇게 구현을 해가지고 그 식당을요. 처음엔 초대장이 이렇게 보여지고 식당을 이렇게 입장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3D로 구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구현을 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일정입니다. 일정. 자, 일정표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보통 했잖아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이 사실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시험품을 만들고 거기에서 피드백들, 뭐 고객사든지 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최종 그게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양산들, 나머지 차시들을 계속 개발을 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일정표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보면
각 이제 프로세스예요. 뭐 기획안도 만들고 촬영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원고들은 어떻게 언제 받을지,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 차시가 따로 있죠. 프로토타입이 따로 있죠.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차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정표를 보니까 우리가 10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프로토타입까지 만드는 데가 벌써 3개월을 이렇게 까먹네, 그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양산 차시 부분들 만들 때 거의 한 2달 정도네요. 실제로 현업에 가시면 거의 일정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일정표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좀 작업이 좀 길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15분을 저희가 15개 차시에서 15분을 촬영을 했잖아요. 전부 다 이제 야외 촬영이었거든요. 예, 그분들 이제 좀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섭외 일정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일정 맞춰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출장 촬영을 가가지고 막 여러 장면에서 이제 출장을 가서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촬영 이제 기간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많이 길어졌던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보통 개발하는 것은 전체 공정이죠. 전체 공정. 전체 공정의 한 반을 차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체 과정 개발을 해야 될 과정 개발의 어떤 일정이 한 4개월 정도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보통 한 2개월 정도는 프로토타입 개발을 하는데 할애를 하게 돼요. 네. 프로토타입 개발을 할애를 하고 그 나머지 일정을 이제 양산 차시 만드는데 할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정표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시사점을 두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일단 요렇게 일단 그 과정 기획안, 네, 그다음에 기초 설계안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식 디자이너